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그 달이 어느 날부터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확실해집니다. 달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천문학자들이 긴급 발표를 합니다. 달이 안정된 궤도를 벗어나 지구를 향한 충돌 코스에 진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인류 최후의 365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 시나리오가 아니라 우주 물리학과 중력 법칙의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충돌 예정일로부터 365일 전, 달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감이 안 오시나요? 지구의 둘레가 대략 4만 킬로미터 정도니까 지구와 달 사이 공간에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일렬로 늘어놓아도 충분할 만큼 넓은 간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거대한 천체가 서서히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바닷가에서도 거의 눈치챌 수 없을 겁니다. 그저 파도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밀려올 뿐이니까요. 하지만 민감한 조류 측정 장비들은 이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안 지역의 어부들과 해양 연구자들은 물대표와 실제 조수간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일까요? 달은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계절의 변화를 조절하고 바닷물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지구 자전축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죠. 만약 달이 궤도를 이탈한다면 사하라 사막에 극한의 추위가 찾아올 수도 있고 반대로 캐나다에 찜통 더위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달이 현재 속도로 움직인다면 실제로는 불과 며칠 만에 지구와 충돌할 거라는 점이죠. 다행히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속도를 늦춰서 1년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인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대피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70억 명의 인구를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충돌 예정일로부터 300일 전이 되었습니다. 달은 이제 25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했죠. 이 정도 거리 변화만으로도 지구의 바다는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수의 높이가 최대 5m까지 치솟으면서 뉴욕, 마이애미, 런던 같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거든요. 고층 빌딩들의 1층과 2층이 바닷물에 잠기고 시민들은 급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바다거북과 펠리컨 같은 해안 동물들도 서식지를 잃고 내륙으로 이주해야 하죠. 염분이 섞인 바닷물이 민물 공급원으로 스며들어 식수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지하철역들이 완전히 침수되고 런던의 템스강이 범람하면서 역사적인 건물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베네치아는 이미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네덜란드의 간척지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벌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45억 년 전 화성만 한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초기 지구와 충돌했거든요. 그 거대한 충돌로 인해 지구가 완전히 재구성되었고 그때 튀어나온 파편들이 모여서 지금의 달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가져리 가져온 달 표면의 암석 샘플을 분석해보니 지구의 암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성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도 있었죠. 이는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으로 형성되었다는 거대 충돌 가설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충돌은 지구 전체를 용암바다로 만들었고 대기권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적 사건의 역방향 시나리오인 셈이죠. 충돌 예정일로부터 200일 전, 달은 지구에서 1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조수가 30m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물 근처의 모든 도시가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기차, 모든 도로와 고속도로가 물에 잠겼죠.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문명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수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달의 중력이 지구를 향한 면의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하루 종일 조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변화폭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이 되었어요. 해안가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냉각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가동 중단 절차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항공교통도 크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항들이 침수되면서 대피용 항공편조차 제대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흥미롭게도 수십억 년 전에는 조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이 매년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대 충돌 가설에 따르면 달이 처음 생성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45년에 걸쳐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해 온 거죠. 다행히 이런 변화는 매우 서서히 일어나서 당분간은 지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아주 먼 미래에는 달이 너무 멀어져서 일식도 볼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달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델버, 캔거리, 멕시코시티 같은 고지대 도시로 피난을 가야 합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곳이라 홍수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홍수가 아닌 다른 자연재해들이 곧 시작될 테니까요. 산악 지역의 호텔들과 스키장들이 갑자기 난민 수용소로 변했습니다. 원래 몇백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던 시설들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가 크게 부족해지고 있어요. 충돌 예정일로부터 100일 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날씨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허리케인과 격렬한 폭풍이 급증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화산과 지진입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 지각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멘틀에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 고리 지역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이 지역에는 전 세계 화산의 약 75%가 집중되어 있고 전체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홍수를 피해 안전했던 고지대 도시들도 이제 거대한 지진과 뜨거운 용암 분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2022년에 NASA가 다트라는 실험을 실시했어요. 우주선을 소행성 디모포스에 의도적으로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런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달의 궤도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소행성과 달의 크기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달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거대한 천체예요. 이를 움직이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로슈 한계라는 물리 법칙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생존에만 집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마침내 충돌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달은 이제 지구에서 18,000km 거리에 있어요. 이 지점이 바로 로슈 한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달이 지구와 충돌하는 대신 지구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먼지 입자부터 소행성 크기의 거대한 바위까지 다양한 크기의 파편들이 생겨나면서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해요.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말이죠. 이때 지구상의 관측자들이 본다면 정말 장관일 겁니다. 하늘에서 달이 천천히 부서지면서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은 곧 악몽으로 바뀝니다. 달의 파편들이 중력에 이끌려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지구 주변에는 달 파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 파편들 중 일부가 중력이나 대기 조건에 의해 지표면으로 떨어지면서 끊임없는 유성우가 내리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소행성 고리가 태양광선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농작물들이 시들기 시작하고 숲의 나무들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식량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남은 식량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도 대량 폐사하면서 해양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바다는 썩은 냄새로 가득 차고 있어요. 살아남은 모든 생명체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호흡하고 생존해야 해요.
새로운 고리 시스템 때문에 지구 곳곳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일부 지역은 극도로 추워집니다. 지구 전체의 온도가 8도씨나 떨어지는 지구 냉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4억 5천만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소행성이 붕괴되면서 지구 주위에 고리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지구 냉각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설이 있거든요. 고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와 파편들이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태양빛을 더욱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온도 변화는 인류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식량 공급마저 파괴할 겁니다. 게다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천 개의 소행성과 파편들 때문에 통신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되죠. 지구의 모든 주민들이 이 고리 안에 갇혀서 우주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도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GPS 시스템도 완전히 작동을 멈추면서 항법과 위치 확인이 불가능해졌어요. 응급구조 작업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대부분의 인류가 생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나 1세기 후에는 어떨까요? 인류나 지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 파편들이 점차 안정된 고리를 형성할 거예요. 토성의 고리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지구 주변에 떠다니는 파편들이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기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고리의 그림자 때문에 지구 표면에 영구적인 그늘진 지역이 생겨날 거예요. 빙하기가 다시 올 가능성도 있어요. 고리가 태양을 자주 가리면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크게 줄어들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하 벙커를 파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1km 너비의 소행성이 떨어져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지하에서 보존식품을 먹으면서 통신이 복구되기를 기다려야겠죠. 하이드로포닉스나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해서 지하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거예요. 태양빛이 없어도 LED 조명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인류가 완전히 멸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하 벙커에서 소수가 살아남는다면 언젠가는 인류가 다시 번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는 모든 생태계가 변하거나 사라져야 하겠지만 말이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지구 고리 시스템하에서 진화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고리가 당연한 풍경이 될 거예요. 다행히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달은 매년 우리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지구의 중력이 달을 안정적인 궤도에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정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바다가 그대로 있고 화산이 조용하고 달이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이죠. 달은 지구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조수를 만들어 해안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의 기울기를 안정화시켜 계절을 조절하며 밤하늘의 로맨틱한 분위기까지 연출해주니까요.